자, 등차 등비 개념 확인 문제 4번 한번 볼게요. 등차 등비 공차가 D인 등차 수율이고요. A8이 2배의 A5에 플러스 10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자, 일단 빨리 뭐를 해? 이렇게 공식을 좀 쓰죠. 써가지고 파악을 좀 해봅시다. 2A 플러스 8D 플러스 10 그러면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0인 거네.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인 거죠. 자,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아요. 그냥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0을 고정시켜 놓고요. 이렇게 나열을 좀 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하면 좋거든요. 오늘 유독 여기가 이렇게 와, 열악하다 진짜. 자, 잘못했네. 아, 분필을 좀 안 써야지. 자, 이런 식으로 그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둘이 곱해서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AN하고 곱하기 AN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거든. 근데 여기가 이미 음수예요. 그렇죠? 그럼 D가 지금 공차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지 자연수 D라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음수거든. 이제 여기서부터 D를 더해가지고 계속 만든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에서 어느 순간은 플러스로 바뀌긴 할 거 아니야. 바뀌긴 하겠지. 그럼 이렇게 같다고 봐봐.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자기 뛸 수도 있죠. 그치? 근데 그러면 이렇게 연달아서 나와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옆에 있는 곱해서 0보다 크다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를 가다가 마이너스에서 0을 한번 찍고 가야 된다가 핵심이야. 이 문제의 조건은요. 그래야 연달아서 곱해서 0 찍어주고 0 찍어주고 그 다음은 이제 계속 양수다. 이렇게. 하여튼 뭔 말이라고? 0이 존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마이너스 10에다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냥 KD를 합시다. 네. 얘가 0인 K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KD가 10이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D는 10의 약수 1, 2, 5, 10이다. 이렇게 쓰면은 되겠죠. 네. 그래서 0의 존재성. 뒤에도 나오죠? 뒤에 문제도 나와요. 똑같이 풀면 됩니다. 네. 일단 이거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표현해보면 D가 계속 누적해서 더해졌는데 맞불이 바로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0이 존재한다.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뒤에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개념 확인 문제 4번이었습니다. 네. 또요. 또 뭐 볼까요? 8번 직각삼각형이네. 8번 직각삼각형. 자, 일단 얘네들이 등분한 거고 이렇게 선이 기울기가 같은 라인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라인의 값들은 다 뭐라 했어? 등차 수열이라 했죠? 균등하게 잘린 거에 대한 값들이 다 등차 수열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15고 20이고 그 다음에 25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는 12가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의 등차 수열과 이쪽의 등차 수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등차 수열인 거 확인하고. 그래서 1부터 어디까지 가요? 24까지 가는 거니까 이 끝까지 가는 거네. 그럼 이게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또 얼마예요? 여기가 9, 여기는 16 이렇게 가는 건가? 그러니까 여기가 9등분, 여기가 16등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가운데가 지금 24개가 이렇게 선이 그어진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항만 좀 생각해가지고 찾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첫째 항 더하기 끝항 하면 되잖아. 우리 등차수의 합은. 그치? 그러니까 요 첫째 항하고 요 끝항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요. 등분을 나눠가지고 계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어차피 다 더하는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얘 몇 개 있어요, 여기? 여기 몇 개 있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딱 9개인가요? 여기까지 9개? 그치? 그러면 여기가 9분의 1 아닌가?
이 첫째 항이? 그러니까 12 곱하기 9분의 1 아니야? 9등분이니까. 그래서 첫째 항 자체가 3분의 4가 얘의 첫째 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따라서 어떻게 해요? 따라서 2분의 몇에 9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앞에 부분 애들은 자, 지금 첫째 항하고 끝항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애는 요것도 몇 개야? 16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애를 또 B1이라 한다면 얘도 12 곱하기 16분의 1로 이렇게 첫째 항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16등분의 제일 첫 번째 조각이니까. 그래서 얘도 4분의 3이다. 이렇게 봐서 여기다 더하기 뭐 하면 돼? 똑같이 2분의 16개의 4분의 3에 더하기 12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벌써 지금 가운데가 두 번 방법된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좀 간단해질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개수를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첫째 항도의 끝항으로 가는 게 제일 쉬워요. 이 문제 자체는. 네. 그래서 등차수열 합공식을요. 무조건 막 2a 플러스 n-1다 이렇게 외워서 하지 마시고 첫째 항 끝항이 주어져 있으면요. 우리가 어차피 합이 같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 원리를 좀 잘 사용해서 하면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네. 됐습니다.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거의 다 했나?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또 아, 혹시 그 저기 뭐야 16번 어떻게 잘했어요? 저번에 원리학계 되게 짧게 하고 갔는데 이게 지금 갚는 거거든요. 갚는 거야. 그래서 1000만원 초럭셔리 자전거가 있어? 1000만원. 요즘 1000만원 갖고는 안 돼. 아, 자전거 씨. 자, 하여튼 1000만원이 있어요. 1000만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천천히 써도 되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설명해 줄게. 봐봐. 그러니까 1000만원이야. 그래서 2년 동안 24회, 24회 동안 갚아. 매달 말에. 그쵸? 그러면 봐봐. 첫 번째 말 내가 막대로 좀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때가 1000만원이었어. 그럼 얘가 1말에서 한 번의 기간이 지났죠? 그치? 그럼 얘가 1. 얼마입니까? 1.01?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번을 갚는 거야. 이게 1말에 대한 우리 남는 금액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두 번째 말은 어떻게 되죠? 이 말은 이 남은 금액이 지금 남은 금액 쓰고 있어. 남은 금액. 네.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말은 남은 금액 자체가 1000만원에다가 여기다가 다시 뭐해? 1.01을 한 번 더 곱해 준 다음에. 그렇죠? 왜냐면 이게 한 번 더 기간이 지났잖아. 거기에서 갚아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치채가지고, 아, 그러면 24말은 이때 끝나야 되니까 1000만원에 1.01에 24가 돼야 되고, 그럼 얘는 좀 줄어가지고 x 곱하기 1.01에 23부터 x 곱하기 1.01에 22 땡땡땡에서 마이너스 x 해가지고 몇이 돼야 돼? 는 0이 돼야죠. 그래야 다 갚는 거니까. 따라서 어떤 공식이 나온다고? 1000만원에 1.01에 24제곱을 한 금액이 이 뒤에 있는 애 금액이랑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의 x 공비가 1.01인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이 된다. 자, 이게 바로 할부입니다. 어때, 맞아요? 이거 23이 아니라 23이다. 항의 개수는 24개입니다. 그죠? 24번 했잖아요, 우리.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써가지고 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특별한 조건이 따로 없으면 어차피 계속 갚는 거고 늘어난다. 그래서 한 번에 바로 하자고, 한 번에. 그래서 이런 원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빌린 금액은요, 무조건 이자가 붙어야 돼요.
그 무이자 노래 부르는 건 없습니다. 그건 엄마한테 빌린 것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엄마론이 최고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1,000만 원에 이자가 무조건 24번이 붙어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갚을 거냐? 그냥 내가 적금을 해서 갚는 거다 생각하면 돼. 어차피 말에 계속 넣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적금을 한 번에 다 해가지고 이자 붙은 걸 퉁칠 거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요 공식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는요, 그냥 이렇게 공식을 써서 계산해주면 좋아요. 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알아듣겠죠? 아, 원리학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렇게 참. 맨날 안 나온다, 뺀다, 이렇게 해놓고는 맨날 이렇게 시중 문제집에 나와버리니까. 또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거든. 그러니까 원래 안 가르쳐도 돼. 근데 옛날 거 한 분들이 이렇게 계속 툭툭 말을 한단 말이야. 아, 솔직히 좀 불필요한 것 같아. 이게 뭐 등비수리 합하고 뭐 마지막에 계산할 때 한번 쓰는 거지. 이게 원리학계의 의미랑 뭔 차이야. 그지? 참 좀 불필요한 것 같다. 내 생각은 그래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잖아. 학교 선생님 알려주면 해야지. 이게 빨리 그 수업할 때마다 물어봐. 시험에 나오냐고 계속 물어봐. 욕 먹어도.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 시험에 나오나요? 뭐 계속 좀 재수없게 좀 물어봐도 돼. 괜찮아. 아, 그렇게라도 알아내야지. 그러지 않나? 응? 아니, 불필요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지금 다른 것도 할 게 많은데. 네. 그래요. 일단 개념 확인 문제는 됐나요,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아까 엔제 질문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풀어본 학생은 알겠지만, 자, 얘가 3n 플러스 1이었고 n 플러스 2였나? 몰라. 하여튼 이런 게 있었어. 자,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자, 이거 한 번만 얘기하고 가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 우리가 배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자, 이거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요. 여러분, 이건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자, 이거를 딱 보자마자 그냥 이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안 하고 풀려면 굉장히 이상해지거든. 굉장히 이상해져. 아니, 그러면 얘가 뭐 이거고 이거니까 어떻게 하려고 보는 거잖아. 굉장히 이상해져. 자, 어떤 개념이냐면 등차수열의 합은요, 항상 몇 차식? n에 대한 몇 차식이라고? 2차식이라 했죠? 그러니까 2차식이 핵심이지, 2차식. 그러니까 이 비율을 따졌는데, 합을 비율을 따졌는데 요렇게 1차만 남은 상황이잖아. 그냥 이렇게 내항해고 외항해고 해갖고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인데 비율이 1차식만 나왔다? 그 말은, 그리고 상수항이 원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는 n이 묶인 상태로 우리가 항상 등차수열의 합이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된다 했었잖아요. 왜냐면 0 지나니까 무조건. 상수항이 없는 거니까. 아,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뭐다? SN은 어떤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은 이러한 꼴로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라진 거야, 쉽게 말해서. 자, 이거를 좀 확실하게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 블루 교재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없고 엔제에 나와 있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거 이제 경험해보면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뭐 응용할 게 없어. 아, 얘가 있어야 되는구나. 딱 그거 한 번만 경험하면 되는 거거든. 뭐 더 이상 응용할 게 없고요. 아, n에 대한 2차식. 근데 이거 한번 좀 스트레스 받아야지. 그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그지? 많이 받아서, 아, 얘가 꼭 있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딱 해야, 나중에 잘 할 수 있겠죠.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이거 좀 문제 나와서요. 강조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로 봅시다. 연습 문제들. 연습 문제. 뭐 보지? 뭐 볼까? 뭐 봐야 될까? 6번인지 알겠지? 6번. 똑같은 문제거든? 6번. 응? 이제 좀 알겠죠? 0이 존재한다. 딱 그것만 잘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기할 만한 문제가 뭐가 있니? 11번? 응? 11번. 11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좀 어떻게
열심히 좀 해봤어요? 이거는 뭐 없거든요? 뭐 없다는 말이 그냥 해야 돼. 그냥 하는 거야. 자, AB가 음수래. 그래. 근데 적당히 해서 등비도 만들 수 있고 적당히 해서 등차도 만들 수 있대.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A, B의 부호부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럼 A가 양수고 B가 음수인 거 먼저 해볼까요? 네. 이거 먼저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A랑 B랑 A, B를 해야 되는데 얘를 플러스로 잡았고 얘를 마이너스로 잡았고 마이너스 이루어져 있는 거야. 자, 등비로 시작을 좀 해봅시다. 등비. 자, 등비로 시작을 해보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애들은 당연히 마뿔 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꼴일 수밖에 없지. 부호가 바뀌었다 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뿔맛뿔은 없잖아, 애초에.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고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 선택을 해야 될 게 그러면 이게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AB가 여기 있냐? 그쵸? 일단 이거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A제곱은 뭐가 돼? AB의 제곱이 되는 거고 A는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떤 수열로 바뀌었어? A가 B제곱이니까 B랑 B제곱이랑 B의 세제곱으로 바뀐 거죠? 자, 이제 등비는 끝난 거거든? 등비는 무조건 마뿔 마로 우리가 패턴을 잡았고 거기에 따라서 등비 중앙을 쓴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다시 대입해서 요 수열로 만들어 놨거든? 자, 이제 뭐 할까요? 차를 적당히 해야겠죠? 근데 이미 우리가 이 순서를 잡아놨거든? 이미 순서를 잡아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바로 그냥 2B 제곱은 B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가면 되죠. 가운데 두 배는 양끝 더한 것 같다. 따라서 2B는 1 더하기 B의 제곱이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은 0이니까 맞나? 아닌데 좀 이상한데? B 사라지는 거 맞죠? 가운데 두 배 이렇게 그래서 B는 뭐 나와? 1 나오나? 그럼 부호가 안 맞는데? 뭐 잘못했는데? 자, 이거 아닌가? B가 음수잖아.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가운데 제곱이 AB 제곱이다. A 하나 사라지고 A는 B제곱이다. 맞아. 그래서 B제곱, B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 맞아. 그래서 2B제곱이 둘이 더한 것 같다. 그래서 B 하나 그냥 없애도 되잖아. 0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B 아닌데 이거 안 되지. 안 되잖아. B가 없으니까 제 B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근데 우리 이렇게 잡은 거 아니야 지금? 순서 안 잡았나? 안 잡았구나. 미안. 자, 안 잡았잖아. 잘못했잖아. 그지? 미안해. 네. 자, 이거 순서 잡고 시작한 거 아니죠? 그러네. 등비를 잡은 거죠? 그럼 등차는 적당히 섞어야지 또. 그래. 잘못했네. 그러니까 이상했지. 자, 그럼 이제 등차로 갑시다. 등차. 자, 등차의 패턴은 어떻게 진행돼야죠? 자, 등차가 이제 일단 얘네들이 아까 쓴 건 똑같아요. 이게 B랑 B제곱이랑 B의 세제곱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등차를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근데 등차는요, 또 아까처럼 패턴이 맞불마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고요. 무조건 뿔, 마 또는 마, 뿔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작아지거나 계속 커지거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뿔마마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B제곱이 플러스거든. 그래서 얘는 B제곱에 B의 세제곱이냐? 그쵸? 그럼 또 얘도 B제곱에 B의 세제곱에 B냐? 이렇게 또 갈릴 수 있지. 또 이거 다 해봐야 되긴 하는데 어차피 상관이 없나? 아니 또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잘 쓰지? 이렇게 해서 좀 이쁘게 써야 되는데, 그지? 이렇게 해서 얘를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딱 써야겠다, 그지? 좀 이렇게 쓰면 되나? 뿔마마 이렇게 좋아, 됐어. 자, 하자. 2B는 B제곱에 B세제곱 더하면 되고 2는 B 더하기 B의 제곱을 하면 되고 B제곱 플러스 B에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2의 뿔마 따라서 B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래서 A는 얼마 나온다? 4가 나온다. 오케이, 나왔어. 그 다음에 A 합시다. 2B 세제곱은 B제곱 더하기 B니까 2B 제곱은 B 더하기 1이고 그래서 2B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1이니까 맞불 이렇게 되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A 값은 4분의 1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튀어나오게 되죠. 이렇게. 뿔도 해야 되거든요. 마마뿔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자, 그래도 한번 혹시나 모르니까 해봐야겠지. 그럼 마마뿔의 패턴은 요거를 B냐 B세제곱이냐 B제곱이냐, 그쵸? 그 다음에 B세제곱이냐 B냐 B제곱이냐로 갈리거든. 자, 맞죠? 이렇게 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식을 써보려고 봤더니 2B 세제곱이 B 더하기 B제곱인데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 맞잖아, 식이 똑같아졌잖아. 그럼 이게 값도 똑같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얘도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잖아 지금. 그래서 이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나온다. 그걸 이제 써가면서 느껴야 되더라.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등차라는 게 뿔 마마냐 마마 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거니까. 다 했죠? 여기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직 첫 번째 경우밖에 안 했잖아. 첫 번째 경우가 뭐였죠, 우리? 등비? 지금? 첫 번째 경우가 뭐였더라? 이게 첫 번째 경우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보니까. 그치? 어차피 맞불마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이거 유일한 경우 아니야? 그렇지 않나? 네. 이제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경우가, 전체적인 경우가 A가 얼떨 때? 음수일 때, B가 양수일 때, 이걸 해야죠, 이제. 자, 그럼 여기서도 또 파악을 해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고, AB가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AB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래. 똑같이, 등비해야 되니까, 등비하면 맞불마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네? 그럼 B제곱은 A제곱 B다. 그래서 B가 A제곱이다.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잘 생각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벌써 눈치채는 학생들도 있겠는데, B가 A제곱이야? 그러면 이게 어차피 수열 자체가 A랑 A제곱이랑 A 세제곱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 작업을 또 여기서 똑같이 진행하지 않을까? 이게 B 대신 A로 바뀐 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A를 어차피 A 찾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미 여기서 B를 찾아버렸잖아. 이게 A, B가 바뀐 상태잖아. 자, 어떻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에서 바로 A는 그냥 아까 구했던 얼마?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분의 1이 그냥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바로 해가지고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는 것 같거든? 이렇게. 여기서 이미 한 거야. 이렇게 다 해본 거야, 지금. 자, 다 됐네요. 따라서 우리 뭐 하자고 그랬죠? 다 더하래. 요거랑 요거를 다 더해가지고요. 뭐 하라고 그랬으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7 나와요. 거기다 48 곱했으니까 12 곱하기 7이면은 84가 답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좀 세분화 시켜서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방금 작업한 게 어차피 앞에 작업과 똑같다. 그걸 좀 빨리 눈치를 채가지고 좀 시간을 단축시켜야죠. 그리고 등차는 뿔마마, 마마뿔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등비는 무조건 맞뿔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등비부터 했냐면요, 이게 케이스가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등비는 마뿔 마밖에 없으니까 그냥 바로 한 거야. 왜냐면 등차는 이제 마마뿔이냐 뿔마마 이렇게 또 굳이 나누자면 생각할 수 있잖아.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같은 거라 했는데, 만약에 얘로 나누고 시작했으면 또 조금 그냥 번거롭게 됐을 수도 있어. 네. 알겠죠? 11번 이런 특이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합이 같다. 등차 수열의 합이 같다. 이것 좀 잘 썼나요? 12번 같은 것도 굳이 연산을 막 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그치? 4랑 12를 더해서 0이니까 더해서 16이 되는 애들이 다 0인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찾아봤어요? 그래서
6하고 10이 나와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된 거거든요. 6하고 10이 나와야. 네. 그래서 m이 바로 5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굳이 이걸 일반항으로 다 열심히 써가면서 푸는 문제가 아니죠. 13번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4개고 마지막 거 4개니까 아 더해서 같겠구나. 그치? 그런데 이게 지금 왜 더하면은 지금 얼마예요? 200 얼마입니까? 160? 자 다시 봐봐. 여기다 적을까요? 자 말로만 하지 말고요. 자 쉬운 건데 한번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좀 봐야지. 그러니까 26하고 134를 더해서 4로 나누잖아요. 그럼 얘가 40이 나와요. 그렇죠? 40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쌍이 짝수개였으면 딱 40의 배수로 밑에가 떨어졌어야 돼. 그쵸?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40의 배수로 안 떨어졌으니까 260이라는 게 40에다가 얼마를 곱했다? 6을 곱해서 20을 좀 추가를 했다. 그러니까 가운데 양이 20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바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홀수계가 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6개의 몇 개? 쌍이죠, 쌍. 6개의 쌍에 플러스 1개가 추가된 거니까 그래서 n은 13이다. 이렇게 바로 눈치채고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 14번은 앞에 개념 문제에서도 했었죠? K번째, 아니 같이 했었나 그때? 뭐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됐어요? 잘 안 됐어? 실수한 것 같다고? 뭐 한번 영상을 다시 참고해봐도 되고요. 첫째 항 더하기 끝항만 잘 확인하면 되거든. 자 등차수의 합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첫째 항 더하기 끝항만으로도 충분히 다 계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AK-3에 플러스 A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 둘이 더해가지고 반절한 K-1 값이 마이너스 10인 거죠? 2배 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럼 얘를 찾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K번째,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0 다음이 마이너스 10 더하기 D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AK번째가 돼. 그러니까 아까 SK라는 거를 2분의 K개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쉽게 나와버리잖아요. 왜냐면 A2가 얼마라 써있어? 44라고 또 써있었으니까 A 플러스 D가 44입니다. 그냥 뭐 넣어주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K제곱이니까 K 값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온다. 아주 쉽게. 그죠? 그럼 15번도 좀 어려웠나요?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15번? 이거 45도 30도 어떻게 바로 찾았어? 그 첫째 항도 좀 잘 구했어요? 아까 직사각형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거 좀 어떻게 잘 찾았나 모르겠네. 짧게만 얘기해보면 여기를 45도 각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라야죠. 여긴 30도, 여긴 15도, 여긴 45도.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8이니까 여기는 4고 여기는 4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가 4루트 3에서 4 빼는 길이가 나오는 거죠. 저기 마지막 항은 아닙니다. 그쵸? 마지막 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또 어떻게 찾냐를 또 바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항을 바로 생각하면 이게 몇 등분 했죠 지금? 몇 등분 했어요? 이제 8등분 한 거죠? 8등분. 그쵸? 8등분 했으니까 요 앞에가 또 8등분 해가지고 여기 길이가 2분의 루트 3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닮음이잖아요 어차피. 어차피 닮음이야. 각도도 30도 15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4루트 3 마이너스 4니까 이 첫 번째 P1, P2인가요? P1, Q1. 그쵸? 그래서 P1, Q1이라는 길이는요. P1, Q1이라는 길이는 요 길이에다가 8분의 1 하면 돼 그냥. 그게 첫째 항이 돼버리는 거야. 그 앞에 거는 얼마? 8분의 7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등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얘는 8분의 7. 그쵸? 얘는 8분의 1.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쉽게 첫째 항 끝항이 나와버리잖아. 네. 이렇게 더하면 돼요. D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16번. 자, 어떻게 풀었을까요? 조금 쉽게 좀 풀어 나갈 수도 있긴 한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SN제곱에서 TN제곱을 뺐더니 N제곱에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쵸? 일단 A1에서 B1 빼면 1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S1의 제곱에서 T1 제곱을 빼면 얼마예요? 2인가요? 아니 그러면 S1에서 T1 뺀 게 곧 얘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써있어. S1하고 TN이 이거 일반항들입니다. 이렇게 써있잖아. 아니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S1 플러스 T1이 2라고 써있잖아. 아니 그러면 따라서 A1하고 B1이 2란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A1에서 B1 뺀 게 1이라 했으니까 둘이 더해서 따라서 A1은 2분의 3 나오고 B1은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1 나오는 게 아니구나. 2분의 1 나오나요?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지? 자, 근데 A1과 B1이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지금 안 써먹은 게 뭐냐면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좀 또 문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지? A의 뭐? 20번째를 직접 찾아서 곱해야 되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SN은 또 N에 대해 몇 차식이라고? 2차식? 아,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되더라. 등차조합이 나오면. 근데 제곱에서 제곱 뺐더니 몇 차가 나와버렸어? 3차가 나왔거든? 그러니까 SN에서 TN을 뺐더니 같다는 얘기는 최고창 개수가 어떻단 얘기일까요? 제곱했더니 같아진다는 뜻 아닐까요? 근데 맨 처음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 했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둘이 더하면 자, 그러니까 둘이 뺀 거랑 더한 게 필요하잖아 지금. 나름. 그치? 그럼 얘는 일단 몇 차가 돼요? 1차가 돼야 되거든? 얘는 2차가 돼야 되고. 어때? 맞는지 잘 보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창 개수가 더하면 0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2분의 dn제곱으로 나가면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dn제곱으로 나가야 되는 뜻이야. 지금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란 얘기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n제곱이 사라져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해봐. 아, 1차야? 근데 이건 곱이잖아 나름. 그럼 인수 아니에요 인수? 나름? 그치? 근데 우리가 이미 뭘 구했어? 첫째 항을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더해서 1차인데 첫째 항이 2라는데? 어? 2n 아닌가? 그러니까 n하고 봐봐. n하고 n 플러스 1 인수로 가져야 된다니까? 요 곱들이? 근데 첫째 항은 2잖아. 1 넣었을 때. 아, 물론 n 플러스 1도 가능해요. 그쵸? 아, 물론 n 플러스 1도 가능하죠. 1 넣으면 2니까. 그럼 남은 게 뭐죠, 여기서? 만약에 여기 위에 했으면? 얘가 남은 거는 n하고 n제곱밖에 안 남거든? 응? 그치? 그럼 1 넣었을 때, 자, 그러니까 이렇게도 가능해. 봐봐. 얘가 n 플러스 1이라면 얘가 n제곱이다도 가능하다고. 근데 또는 이제 여기를 2로 만드는 작업에 2n을 만들어주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다고. 지금. 유추를 하면. 왜냐면 첫째 항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어때? 맞나요? 응? 맞는 것 같아? 좀 이렇게 의미적으로 좀 생각해가지고 진행을 좀 하는 것도 공부를 좀 해야 되더라. 맨날 공식만 다 넣어가지고 막 때려 맞추는 것보다. 응? 아마 그렇게 하면 좀 더 힘들었을 거야. 그러면 AN, BN을 이제 구해야 되거든, 우리가. 그치? AN, BN을 찾아야 돼. 지금 첫 번째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말고 또 될까 근데? 이 두 개를 국한해도 될까? 첫째 항 넣어가지고 2 나오고
접제항 넣어가지고 1 나오는 값들. 근데 인수는 무조건 얘 세 개가 나와야 돼. 곱해가지고. 그치? 그럼 이 두 개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 어떻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좀 당황스럽거든. 내가 풀 때는 이거밖에 안 나왔어. 내가 풀 때 이게 나와가지고 그냥 답이 나왔거든. 근데 얘가 나와버렸네. 얘가 왜 안 될까? 응? 얘가 왜 안 되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 맞네. 이게 또 나올 수도 있구나. 저는 그냥 이렇게 풀어가지고 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딴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아씨 그러네. 뭘로 해야 되지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우리 an-bn하고 an 플러스 bn을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얘는 2n 나오려면 2여야 돼요. 얘는 n이죠 그냥. 아 그러니까 이건 n번 더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2n이래. 그래서 2씩 n번 더한 거잖아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은 우리 시그마 k도 이미 알고 있는 등차수열의 합 2분의 n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아닌가? 그러니까 바로 n 나오거든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풀었거든요. 응? 이렇게. (1번은) 왜 안 될까? 1번은 왜 안 될까? 직접 써보면 안 되나? 첫째 항은 맞았는데 그냥 일반항을 한번 찾아볼까요? 맞나? 만약에 Sn 플러스 Tn n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Sn-1에 T의 n-1은 n이거든. 둘이 빼면 Sn 여기서 an 플러스 bn이 나와서 1이다. 그냥 1 나와버리네. 이게 왜 안 맞지? 잠깐만 이게 맞지 않나? 안 맞네 이제 보니까. 안 맞네. 첫째 항만 맞는 거였네. 아니 왜 첫째 항이 또 안 맞지 왜? 잠깐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나? 뭐 안 되니까 안 되겠지. 그지? 지금 뭐 한 거냐면요. 지금 얘는 그냥 첫째 항으로 대충 유추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뭐 한 거 같아?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n 대신에 n-를 넣어가지고 둘이 뺀 거거든? 그랬더니 여기 마지막 항이 an과 bn인 거잖아. 1 넣어버렸거든? 안 되거든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두 번째부터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 이거거든. 응? 등차 수열끼리 더해가지고 하나는 2고 그 다음 111 나올 수 있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이. 이 다음부터 이게 달라질 수가 있나? 일정하면 일정했지? 그래서 그냥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쁘지 않죠? 이렇게 오류 하나만 좀 이상하다 싶어갖고 안 해도 되잖아. 자, 좀 이렇게 의미적으로 좀 생각해서 푸는 문제예요. 이런 재미가 좀 있다. 뭔 재미? 그래. 혹시나 잘 이해 안 됐으면요. 네, 나중에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시고요. 어떻게 17번, 18번, 19번 좀 17, 18번은 좀 빠르게 풀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SN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공식만 써가지고 풀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SN은 이렇게 해갖고 공차가 음수니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SN 애들이 이 라인을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근데 30번째가 0이래잖아. 얘는 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운데가 몇입니까? 15인 거죠? 그럼 15일 때가 그냥 최대인 거지. 근데 지금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는 거 찾으라 했거든.
그러니까 더해서 몇인 거 찾으면 돼? 더해서 30인 거 찾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1부터 어디까지? 14까지 개수가 나와버리죠 그냥. 바로. 이렇게 쉽게 푸는 거야. 그거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모든 자연수의 합 구하래. 1부터 14까지 합쳐 2분의 n에 n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18번도요. 18번도 보면 똑같아. 이 생각하는 게 똑같다고 얘들아. 첫째 항 0이 아닌 등차수열인데 S9랑 S18이 똑같대. TN이라는 건 어떤 집합이냐면 S들의 집합입니다. 이렇게 S들의 값의 집합이야. 그렇죠? 자, 얘는 뭐 위로 볼록이든 아래 볼록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 그냥. 응? 이렇게 생겼대. 근데 지금 몇이랑 몇이 똑같대? S9랑 S의 18이 똑같대요. 그럼 가운데 축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2분의 27이란 얘기죠. 맞죠? 축 2. 야, 물론 이 값을 찍질 않겠죠. 양쪽으로 27이 나오는 걸 찍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겠네. 여기가 처음에는 얼마? 여기가 13? 14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면 여기는 얼마? 26이란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둘이 더해서 27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나름 집합이잖아. 여러분들 집합은 항상 겹치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줘야죠. 원소 표현 자체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13개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개거든. 그러면 1부터 13까지 해서 딱 만들어졌는데 혹시 14 하면 안 되나? 빨리 생각해봐. 집합이야 집합. 1부터 14까지 찍으면 지금 14는 누구랑 똑같아? 13하고 똑같잖아. 그럼 13개 맞아요? 그러니까 14까지 적을 필요 없잖아. 똑같은 값이니까. 그래서 13개가 맞잖아요. 그쵸? 따라서 답은 몇부터? 13부터 대입하면 13개가 딱 나오죠? 그럼 13, 그 다음에 14, 15, 땡땡땡에서 어디까지 가? 응? 쟤는 어디까지 가니? 27까지 가면 되죠. 왜냐면 26이죠. 아, 미안. 26까지 가야죠. 26까지 가야지, 이렇게. 27은 여기네, 여기. 얘는 새로운 게 하나 추가돼 버리잖아. 우리 1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누적된 거 더하세요 하면 돼요. 그러면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몇 개? 14개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자, 어때? 17번, 18번 다 똑같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공식만 늘려가지 말고요. 네. 그런데 또 짜증나게도 19번은 연산하는 게 편해. 아, 참 이런 게 좀 그래, 그지? 아니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해서 19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니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지? 오히려 이런 건요 그냥 계산을 그냥 하는 게 더 낫습니다. 19번 문제는요 그냥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다. 의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공식 넣어가지고요 그냥 절대값 해서 풀면 되고요. 어떻게 20번도 잘 풀었나요? 20번? 20번 좀 어땠어? 20번도 잘 모르겠어. 또 20번도 한번 볼까요? 20번 문제 같은 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죠?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절대값 씌웠어요. 절대값 씌웠으니까 또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게 생겼죠? TN이랑 그래프가. 그건 이제 알겠지 확실히? 그 다음에 16보다 17이 크고 17보다 18이 작다. 자, 이런 거 잘 찍어요 그냥. 대부분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여기로 잘 안 넘어가. 아 진짜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여기서 웬만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거의 그런 케이스는 없어. 그냥 다 요 안에서 이루어져. 그러니까 17이 제일 크다는 뜻이잖아. 대충 여기다 붙여 이렇게. 그럼 18은 여기 밑에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 16은 이런 데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찍어주면 돼. 대부분 다 여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17번째가 그러니까 A의 17, A의 18, A의 16이 얘가 최대라는 말은 여기까지가 플러스였고 여기서부터 마이너스란 뜻 아닌가? 맞잖아. 우리가 최대라는 거는 양수까지 더해야 최대잖아요. 그 다음 음수를 더하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란 얘기는 여기까지 양수구나. 즉 a 플러스 16d. 응? 얘가 양수. 아 잠깐만 첫째는 뭐야 근데?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50, 50다. 다시 50 플러스 16d가 양수. 50 플러스 17d가 음수. 이렇게. 근데 d가 또 뭐라고 힌트가 나와 있냐면요. 정수라는 힌트가 특별하게 있습니다. 이런 거 눈치채가지고 풀면 아주 쉽게 풀려요. 따라서 뭐 해요? d는 16분의 50이니까 마이너스 50이니까 그지? 마이너스 얼마야? 4는 안 되지. 3점 얼마인가요? 그 다음에 또 d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7분의 50이잖아? 얘도 마이너스 2점 얼마인가? 그치? 3은 안 되잖아. 3, 7, 50 넘어가니까. 그럼 따라서 이거보다 작고 이거보다 큰 거니까 d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나오잖아. 그냥 이렇게 정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요. 진행을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얘들아. 잘 그려봐, 많이. 파악을 좀 해보세요. 네. 이것만 잘하면 또 괜찮아요. 자, d 나왔고요. 그럼 이제 tn하고 tn 플러스 1이 작아지는 최대값은 언제냐? 그러니까 이제 이쪽 찾는 거죠, 이쪽 찾는 거거든, 이쪽. 이쪽. 근데 이것도 살짝 좀 대충 찍어봐. 아니 어차피 17이 최대 쪽이었거든. 그럼 이쪽에 한 34나 35나 이런 애들 나오지 않을까? 이제 대입해보면 될 건데 그러면. 왜냐면 첫째 항도 나왔고 공차도 나왔으니까 SN 우리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적당히 넣어가지고 누가 더 큰 값이냐 이렇게 찾으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얘가 17이 가운데 정도 됐으니까 34나 35가 이쪽 근처에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 숫자를 좀 유추해가지고 넣어도 돼요. 자, 이 계산은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알겠죠? 그래프 잘 그려보시라고. 설마 21번은 기억은 당연히 안 되죠? 공비가 몇일 수도 있다? 저번에도 우리 했지만 1일 수도 있다. 그치? 그거 했었어. 그래. 조심하고. 네. 그리고 디귿도 몇 항부터? 뺐을 때는 두 번째부터. 첫째부터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항부터. 23번도 어떻게 잘 풀었죠? 간단하게. 아,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홀수번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좀 이런 것도 은근히 어려워하는 애도 있더라고. A1, A2, A3 이렇게 해서 곱하잖아요. A3, A4, A5가 32잖아. 그럼 이렇게 곱하지 말고요. 얘를 이렇게 써가지고 곱하면 돼요. 응? 이렇게 해서 얘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 참고로. 그러니까 얘의 곱은 32 곱하기 32니까 2의 10제곱이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바로.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요 곱분에 찾는 거 아닙니까? 맞지? 얘들아? 아니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 이렇게 앞뒤로 곱하기 같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곱해버리면 깔끔하게 나온다고. 그 말을 하는 건데. 그치? 어때? 아니 홀수계일 때 말하는 거야. 홀수계일 때. 뭔 말인지 알겠니? 이 5개고 이 5개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2가 10개잖아. 거기를 이제 5개로 나누면 되나? 5로 나눠줘야 되나? 아니 5제곱으로 나눠야 되나? 그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거듭 제곱들이 자 다시 알았어. 2의 10제곱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것들이 같은 거잖아 지금. 응? 얘가 이 K라 하면 K의 5제곱이잖아. 그래서 따라서 A1과 A5의 곱은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거라고. 따라서 뭐 하는 건데 우리가. 그치? 그냥 4분의 뭐 하면 돼? 4분의 2분의 31 하면 되죠? 그래서 8분의 32가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온다고. 통분하면 되잖아요? 아, 이것도 이것도 설명해 줄까? 좀 이것도 설명해 줘? 그러니까 왜 여기 4만 하면 되냐면 A1 통분을 하면 A5분의
A1 더하기 A5 이렇게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A2에 A4분의 A2 더하기 A4 될 거고. 그럼 A3은 어떻게? A3에 A3 하면 되잖아. 이렇게 두 번 하면 되지. 그럼 이제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A1, A5분의 그냥 S5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결론이라고, 그치? 이 말 한 거야. 네. 이렇게 푸세요. 공식 넣어가지고 풀지 마시고요. 제발. 배웠잖아. 배웠으니까. 아, 여느 문제집에 다 나와요. 등비수열 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더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좀 풀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요? 뭐 할까? 원리합계 해볼까? 27번.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좀 어렵긴 한데 약간 변형을 좀 했어요. 변형을 좀 했다고. 어떻게 변형을 한 거냐?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2001년 초에 200만 원을 넣었대. 그럼 이렇게 한번 지나간 다음에 2012 초에 또 뭔가를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쵸? 응? 그래가지고 땡땡땡 가가지고요. 언제까지 가는 거냐면 2003년 말에 돈을 찾는 거래 이때. 자, 우리가 이거를 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원리합계를 봐봐. 적금이라는 게 뭐였냐면요, 이렇게 일정한 값을 계속 넣어가지고 그 총 이자의 합을 계산하는 거였잖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봐봐. 200만 원을 처음 넣었잖아. 그럼 얘가 막대가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20번이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처음 넣었던 200만 원만 1 플러스 R의 20제곱이 돼. 그냥 처음 거는 그대로 20제곱이 쫙 붙는 거야. 더하기. 그죠? 그럼 두 번째도 똑같은 금액을 넣는 게 적금이었잖아.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이 붙겠니? 19번이 붙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만 따로 또 그냥 200만 원에 1 플러스 R의 19제곱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저번에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 안 했거든. 그냥 처음에 얼마고 누적해서 또 곱하고 누적해서 또 곱하고 이렇게 식으로 설명했었거든. 근데 그것도 맞고요. 따로따로 이자 계산을 해서 더하는 것도 맞습니다. 어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약간 그 과정을 이해하면 좀 다르거든. 자, 보세요. 이게 그냥 적금이 아니고요. 얘가 200만 원을 적립하고 다음 해부터 200만 원에 곱하기 1.05를 증액해서 넣습니다라는 뜻이야. 자,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어때? 맞아요? 그러면 방금 설명한 대로 보면 요 첫 번째 200만 원은 200만 원에 1.05의 20제곱이 되는 건데, 아까 두 번째 넣은 금액은 몇 번의 이자가 붙나 했지? 19번의 이자가 붙나 했잖아. 근데 첫째 항 자체를 이미 한 번을 곱해 놓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둘이 똑같아져. 그러니까 이거는 등비수열 합공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한 번만 더. 이 다음 거 2013 초는 어떻게 되죠? 200만 원에 뭐가 되는 거야? 200만 원에 1.05의 제곱으로 하는 거지. 왜냐면 증액을 한다 그랬잖아, 문제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 이렇게 다음 거를 증액을 해서 이렇게 넣는데,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또 쭉 가가지고 200만 원에 1.05를 제곱한 걸 넣는데, 이미 보면 알겠지만 총 20개 막대에서 얘는 18개 막대만 지나가게 되는 거죠, 기간 자체가. 그치? 그래서 1.05에 18이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만 하면 된다? 따라서 200만 원에 1.05에 20개에다가 20번만 곱하면 답이다.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니까 왜 등비수열의 합에서 이게 나오냐고 도대체 원리학계를 내 갖고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대우리 빡빡이 아저씨야 진짜. 아씨 나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놀리다가 씨. 큰일 났네. 자 연금입니다. 연금. 아까 할부했었죠? 자 이건 공식처럼 바로 합시다. 뭘 구하는 거야? x 구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자는요 1.05에 10제곱이 붙어요. 자 연금은 너희들이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얼마씩 받는데요? 내가 800만 원씩 받는데요. 그럼 첫째 항이 800만 원이에요. 1.05에 10번이니까 빼기 1 하면 되고요. 1.05에 마이너스 1 하면 됩니다. 이게 연금. 할부하면 다시 쓸까요? 할부. 할부가 만약에 나왔다. 처음에 빌린 금액이 있을 거야. 처음에 그 빌린 금액에다가 이렇게 했대. 그럼 내가 얼마씩 갚을 거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할부. 똑같아. 아까 한 게 우리 할부. 그지? 갚는 거. 여기다가 미지수 넣었잖아. 연금은 여기다 미지수 쓰면 돼. 그냥 이렇게만 외워도 상관없어. 더 이상 응용 안 해. 진짜 이런 응용은 할 수 있지만 적금에서는. 근데 연금과 할부는 솔직히 좀 응용을 이렇게 잘 하진 않아. 이거 막 거창하게 막. 그래서 연금은 여기가 X다. 할부는 여기가 X다. 이것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공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빌려준 거고 나는 갚을 거고.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빌려줘 얘들아. 알았지? 나도 좀 빌려줘. 무이자로다. 그래. 뭐 그렇대요. 네. 열심히 잘 계산하면 됩니다. 저거 공식 써가지고요. 네. 하면 돼요. 다음. 자 29번 첫째 항 있는 거 확인했습니까? 그렇게 막 설명 주장창 하고 갔는데 집에 그지? 첫째 항 잘 신경 써서 했나 몰라. 그 다음에 30번 문제도 지금 5의 n제곱 30번 문제가 5의 n제곱 마이너스니까 앞에가 1이잖아. 둘이 더해서 0이 아니거든. 그치?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바로 니은을 탁 버리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디귿은 왜 맞냐면 두 번째 항부터 진행이 되는 애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등비수열이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쉽게 기억 디귿을 찾을 수 있다. 조금만 쉬었다가 스텝업 합시다.